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자주 틀게 되죠. 하지만 이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요. 에어컨은 1시간 이상 작동시키면 30분 정도 끈 후 환기시켜야 합니다. 하루 종일 냉방 상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비지정보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치료법인 임플란트. 대중화된 지 오래죠. 하지만 여전히 치과 치료 중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 꼼꼼히 알아보고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제3의 치아라 불리는 임플란트.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바탕으로 인공 치아를 식립해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난이도 시술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올바른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 지금 비즈정보쇼에서 알아본다. 치아 건강을 위한 임플란트 제대로 알기.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요즘, 젊어서부터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노년의 건강에서 치아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그래서 자연 치아를 상실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한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올바른 시술 방법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본래는 인체의 조직이 상실되었을 때 이를 회복시켜주는 대치물로 의미되지만, 치과에서는 인공치아 이식을 말합니다. 상실된 치아의 치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이가 빠져나간 치조골에 심어서 유착시킨 뒤 인공치아를 고정시켜서 치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첨단 시술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공치아를 덧붙이는 것이 아닌 치아의 뿌리를 정확한 위치에 심고 자연 치아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 인공치아를 이식해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임플란트 시술. 난이도 있는 시술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잇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데,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부위에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시술 방법으로 체계적인 치료 개혁과 정밀한 수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잇몸과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본 후에 식립한 인공치아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엑스레이와 3D CT를 통해 신체 상태와 구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최소한의 통증으로 맞춤형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먼저 마취를 한 후 잇몸을 절거하게 됩니다. 턱뼈의 모양이 보이도록 절개된 잇몸을 벌려서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하고 드릴링하여 턱뼈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임플란트 직경에 맞는 크기가 될 때까지 여러 번의 드릴링을 한 후 조심스레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플란트가 보이지 않도록 잇몸을 완전히 덮고 봉합하는 2회 수술법으로 시술하거나, 임플란트의 지대주가 보이는 상태로 잇몸을 봉합하는 1회 수술법으로 임플란트를 턱뼈에 정확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식립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의 유지 기간은 반영구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재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임플란트의 경우 인공치아이기 때문에 충치 발생은 하지 않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일단 뼈가 녹으면 재생이 쉽지 않으므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치료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하지 말고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병원을 찾아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충치나 사고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 치아를 상실했다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의료진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란다. 네, 잘 봤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요. 이용준 원장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시술 어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임플란트는 말이죠. 모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은 이가 없으신 분, 특히 틀리는데 잘 안 맞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은 가능한 한 임플란트도 빠른 시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빼고 바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뼈가 흡수가 안 되고 강도가 좋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임플란트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임플란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빼고 하는 즉시 임플란트하고 지연 임플란트라고 뭐 3개월, 4개월 지나서 하는 그런 임플란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잇몸이나 뼈의 구조를 의사가 판단 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임플란트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거즈를 한두 시간 물고 나서 지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을 잘해야 됩니다. 약을 복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남성분 경우에 있어서는 음주, 흡연은 반드시 일주일 정도는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벽에도 평소보다 좀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칫솔질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양치질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심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모기는 후각과 열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자주 씻어 땀과 냄새를 없애고 향수나 화장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레몬 껍질을 말린 뒤 태우면 살충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잠들기 전 모기가 자주 무는 곳에 레몬즙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